결말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고, 심장도 뛰고 있었고, 의사 앞에서 또렷하게 말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정말로 죽음에 가까워졌대요. 먹을 필요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요. 이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은 언제부터 자신을 시체라고 믿기 시작했는지, 그 경계가 아직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의학 기록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자신에게 피가 없다고 믿은 사람, 장기가 썩어 사라졌다고 말한 사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이미 장례가 끝난 사람이라고 속삭였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병실. 환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오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요. 그 말이 처음엔 이상한 농담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농담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대요. 너무 차분했고, 너무 확신에 차 있었고, 마치 우리만 모르는 사실을 혼자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그 병의 이름은 코타르 증후군.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믿는 병입니다. 오늘 밤은 그 문장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건 과연 어떤 공포일까요? 배경과 맥락. 1880년 6월 28일 프랑스 파리의 의학심리학회 회의장에서 신경과 의사 쥘 코타르는 아주 이상한 환자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 환자는 기록에 마드무아젤 X라고 남아 있어요. 1874년 43살의 나이로 병원에 들어왔고 이미 2년 전부터 병이 시작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뇌도 없고 신경도 없고 가슴도 위도 장도 없다고 믿었대요. 남아있는 건 피부와 뼈뿐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먹을 필요도 없다고 했고 자연스럽게 죽을 수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죽었다고 믿는 사람이 동시에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살아있는 몸으로 음식을 거부하고 왜 자기 몸이 이미 사라졌다고 확신했을까요? 당시 코타르는 이것을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깊은 우울과 불안, 죄책감, 그리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망상이 한데 엉킨 상태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처음엔 부정의 망상이라 불렸고 훗날 코타르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120년이 훌쩍 지난 뒤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름은 그레이엄. 신원 보호를 위해 이름만 공개된 48세 남성이었대요. 2004년 한국에서 그는 심한 우울 상태와 자살 시도 이후 어느 날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뇌가 죽었다고요.
몸은 움직이는데 뇌는 이미 죽어버렸다고요? 그레이엄은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이 작용할 뇌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잠도, 음식도 필요 없다고 했고, 자신은 살아있는 몸 안에 갇힌 죽은 뇌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묘지를 찾아갔대요. 살아있는 사람들 곁보다 죽은 사람들 곁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겁니다. 2013년 이 사례는 한국 엑서터 대학교의 애덤 지먼과 벨기에 리에주 대학교의 스티븐 노리스 연구팀을 통해 학술지에 보고됩니다. 페투 촬영에서 그레이엄의 뇌 일부, 특히 자기 인식과 연결된 전두엽과 두정엽 영역의 대사 활동이 크게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세상을 느끼는 방식은 마치 꺼진 방처럼 변해 있었던 거죠. 또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작가 에스메 웨이지망은 2013년 11월 런던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비행 중 의식을 잃은 경험을 한 뒤 자신이 그때 이미 죽었다고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것이 이상하게도 안도감처럼 느껴졌대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그 믿음은 천국이 아니라 끝없는 지옥의 감각으로 변했다고 해요. 코타르 증후군의 무서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완전히 잃지는 않죠. 그런데 이 병은 그 가장 기본적인 감각을 조용히 꺼뜨립니다. 심장은 뛰고 목소리는 나오는데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너는 이미 끝났다고. 너는 여기 없는 사람이라고.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대요. 오히려 그들은 너무 깊은 공포 속에 있었던 겁니다. 1880년대 프랑스의 의사 질 코타르는 한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기록 속에서 그녀는 마드무아젤 X라고 불렸어요. 그녀는 말했대요. 자신에게는 뇌도 없고 신경도 없고 가슴도 없고 위도 없다고요? 그래서 먹을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음식을 권해도 그녀는 조용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몸은 분명 살아있는데 마음은 이미 장례식을 끝낸 사람처럼 굳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녀는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선명해진 순간이었죠. 그리고 훨씬 시간이 지난 뒤 또 다른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그레이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 자신이 죽었다고 믿기 시작했대요. 자신의 뇌가 죽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가족이 말을 걸어도 그는 계속 같은 말을 했어요. 내 뇌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이상한 건 그가 그 말을 논리처럼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담배를 끊을 이유도 없고 씻을 이유도 없고 미래를 준비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대요. 이미 죽은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연구진이 그의 뇌를 촬영했는데
일부 영역의 활동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치 깊은 수면이나 마취 상태에 가까운 수준처럼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물론 그가 정말 죽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뇌는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존재로 느끼는 회로 어딘가에서 심각하게 멀어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대요. 그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연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정말로 세상이 멀어지고 몸이 비어가고 삶이 꺼진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더 이상한 일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신에게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말했대요. 심장이 뛰고 있는데도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손을 잡고도 나는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공동묘지에 가야 마음이 편하다고 했대요.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어딘가 잘못 온 것 같고, 죽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비로소 자기 자리가 맞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처음엔 무섭게 들립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기괴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더 오래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감정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단절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몸과의 단절, 내 감정과의 단절, 내가 나라는 감각과의 단절.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그대로인데 나만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웃어야 할 순간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울어야 할 순간에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 그 끝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 내렸던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구나. 그래서 코타르 증후군의 진짜 반전은 죽었다고 믿는 망상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얼마나 섬세한 것인지, 우리가 매일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는 그 감각이 사실은 뇌와 몸과 기억이 가까스로 맞춰내는 조용한 합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합주가 어긋나는 순간, 사람은 숨을 쉬면서도 자신을 시체라고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밤 확인해야 할 건, 저 사람들은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을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할지도 몰라요.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들을 얼마나 붙잡고 있을까요? 클라이맥스. 여기서 이야기는 한 번 더 꺾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 사람은 죽고 싶어서 자기가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거겠구나. 너무 큰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마음이 현실을 포기한 거겠구나.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믿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을 잃어버린 거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한 남자, 그레이엄이라는 환자가 있었대요. 그는 어느 날부터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뇌는 이미 죽었다. 그는 밥을 먹을 필요도 없고,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병원에 있을 필요도 없다고 했대요.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치료도, 식사도, 미래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는 결국 묘지로 걸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리보다 죽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묘지가
자기에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이걸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그의 뇌를 촬영했을 때 조금 이상한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의 뇌 일부는 깨어있는 사람의 뇌처럼 보이지 않았대요. 마치 깊은 잠에 빠졌거나 마취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활동이 극도로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레이엄의 말은 완전히 틀린 말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몸은 살아 있었지만 그가 자기 자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회로는 정말로 꺼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반전입니다. 코타르 증후군은 단순히 나는 죽었다는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뇌가 자기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받아도 그 신호에 감정을 붙이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손은 따뜻합니다. 거울 속 얼굴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뇌가 속삭이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다. 이건 내가 아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면 인간은 그 빈자리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무서운 결론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19세기 프랑스 의사 쥘 코타르가 기록한 여성 환자도 그랬대요. 그녀는 자신에게 장기도 없고 신경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대요. 이미 죽은 몸이라면 굶주림도 필요 없는 감각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상태를 너무 확신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죽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사라지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코타르 증후군의 환자들은 종종 아주 조용하다고 합니다. 비명을 지르는 대신 담담히 말한대요. 저는 없습니다. 제 몸은 비어 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마치 자신만 빼고 세상이 계속 재생되는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의사들이 발견한 가장 강력한 단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병의 핵심은 죽음이 아니라 연결의 끊김이었대요. 몸과 감정의 연결, 기억과 자아의 연결, 거울 속 얼굴과 나라는 감각의 연결. 그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살아있는 사람도 자기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타르 증후군은 우리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있나요? 심장이 뛰는지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커피 냄새가 느껴지고 누군가의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이고 아침 햇빛이 귀찮게라도 눈꺼풀을 두드릴 때 그제야 뇌는 조용히 말하는 거죠. 여기 있다고. 끝나지 않았다고. 마무리. 코타르 증후군 이야기가 무서운 이유는 사람이 죽음을 떠올리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살아있다는 감각이 얼마나 조용히 흔들릴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매일 확인하죠. 심장이 뛰는지, 메시지가 오는지,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신호가 들리는데도 마음 한쪽에서는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다 라고 속삭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비슷한 공허는 다른 얼굴로 찾아온대요. 화면 속에서는 계속 웃고, 일상은 멈추지 않고, 해야 할 일은 쌓여가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래된 의학 기록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현대적인 밤의 괴담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잠든 사이 낯선 사람이 된 가족들, 카그라스 증후군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은 내가 나라고 느껴지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이 밤에 깨어 계시다면? 언태부 구독해두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 조용히 찾아오겠습니다. 경찰청 //www 폴리체 국가기록원 //www 아우카이브즈 BBC 뉴스 //www 컴아뉴스 설명란에는 공개된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관련 영상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 기반 내용은 출처 확인이 중요하니 설명란 링크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기록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